완벽한 샷 두 번이었어, 마이클. 한 번은 워터 해저드에 한 번은 그린을 넘겼지. 그들은 소리치고 분노하며 심지어 라운드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골퍼들이 캐디에게 완전히 화를 내거나 라운드 중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것이 골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립 장면들입니다. 미국 팀은 위슬링 스트레이츠에서 9대 3이라는 압도적인 리드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팀은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때 존 람이 중요한 파워홀에서 티잉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의 앞발이 미끄러지면서 드라이버 샷이 미시간 호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모든 샷이 중요합니다. 람의 실수로 미국 팀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람, 세르히오 가르시아, 조던 스피스, 브룩스 캡카 4명의 선수 모두 공이 어디를 통과했는지 정확히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지만 코스 스포터가 공이 20야드 더 앞에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 5홀에서 20야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그린을 노릴 수 있느냐 아니면 홀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조던 스피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이 통과한 지점이 아니에요. 스피스는 원래 위치를 가리키며 주장했습니다. 람의 캐디인 아담 헤이즈가 즉시 자신의 선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규칙 해석에서 시작된 논쟁은 곧 뜨거운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가락질이 오갔습니다. 기자짐 본즈 맥케이는 이 상황을 매우 격렬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한순간 스피스는 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신호였죠. 하지만 헤이즈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판정은 원래 위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람은 더 뒤쪽에서 드롭을 했습니다. 미국 팀이 그 홀을 이겼고 결국 경기도 승리했습니다. 평범한 드롭 상황이 이번 주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이더컵의 가장 큰 불꽃이 항상 골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실루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는 10번 홀에서 자신의 공을 바라보며 라운드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샷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 앞에는 워터 해저드가 버티고 있고 실수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순간은 샷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나누는 대화로 인해 커리어가 결정되곤 합니다. 리는 4번 아이언과 더 긴 클럽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능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캐디 제이디 드비어는 공이 업슬로프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볼의 탄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람도 소용돌이 치고 있어서 계산을 한 번만 잘못해도 공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논쟁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리는 4번 아이언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만 드비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업슬로프, 바람, 아드레날린 등 투어 프로와 주말 골퍼를 구분짓는 모든 변수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또 다른 주장은 우리가 지금 업슬로프에 있으니까 결국 6번 아이언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4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끔은 그렇게 단순할 때도 있습니다. 리는 완벽한 자신감으로 샷을 날리고 높게 그려진 드로우가 그린에 부드럽게 안착합니다. 당신은 그 샷 마음에 들었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집니다. 믿으세요. 이런 장면은 골프장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타이거 우즈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2002년 랜드마크 골프 클럽에서 열린 스킨스 게임, 그리고 모든 샷이 중요했습니다. 우즈는 18번 홀그린 옆 벙커에서 공을 앞에 두고 궤적을 상상하며 모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백스윙 도중에 크게 울렸습니다. 우즈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난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충직한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가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미 그 팬에게 조용히 해달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최악의 순간에 또 셔터를 눌렀습니다. 윌리엄스는 관중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내놔요. 팬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7,000짜리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말이죠. 윌리엄스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낚아채 망설임 없이 18번 그린 연못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카메라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카메라는 첨벙 소리를 내며 침수되었습니다. 갤러리들은 충격으로 침묵했고 경호원들은 개입 여부를 두고 망설였습니다. 우즈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샷을 준비하며 윌리엄스가 처리했으리라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행동을 사과 없이 옹호했습니다. 그 팬은 경고를 받았죠. 스윙시 침묵은 권고가 아닌 신성한 겁니다. 스티브 윌리엄스는 타이거 우즈가 무시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015년 PGA 챔피언십 위슬링 스트레이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바 와스는 파오 5번 홀에서 313야드 드라이브를 러프로 날려보냈고 그의 공은 개미집처럼 보이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판정이 현장에서 생물학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에 웃음을 터뜨렸죠. 구멍에 박힌 건 불개미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왓슨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규칙 25대1에 따르면 골퍼는 불을 파는 동물이 만든 구멍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미도 구멍을 팝니다. 그러므로 개미는 불을 파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개미가 불을 파는 동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일 뿐이죠. 하지만 왓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논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건 개미집이거나 아니면 동물이 구멍을 판 겁니다. 둘 다 아닐 수는 없죠.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터널 제작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하지만 왓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개미 알레르기가 있는데 개미가 그 사람에게 붙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건가요? 아니 미안한데 우리가 신경을 덜 쓴다는 거지 위험한 개미, 예를 들어 쏘는 불개미 같은 경우만 신경을 쓰죠. 알겠습니다. 대화는 왓슨이 판정을 받아들이며 끝났지만 골프 팬들에게는 역대급 규칙 논쟁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몇 홀 전부터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들, 은근히 공격적인 신경전.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폭발할 듯 쌓여가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로버트 앨런비는 2015년 RBC 캐나다 오픈에서 또 한 번의 답답한 라운드를 힘겹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수가 마치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고 오랜 세월 함께한 캐디 믹 미들모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또 한 번의 형편없는 샷 이후 앨런비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언어 폭력은 빠르고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미들모는 수년간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붕괴를 지켜봤습니다. 미들모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페어웨이에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운드 도중이었습니다. 끝이었죠. 앨런비는 경기가 남았지만 가방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다 관중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톰 폴리라는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제 가방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폴리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추어였던 그는 로프 안으로 들어와 남은 라운드 동안 앨런비의 캐디가 되었습니다. 거리 측정과 클럽 선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갤러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연습 라운드에서 캐디를 바꾸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앨런비가 스코어 카드에 서명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파트너십은 끝났고 골프계는 가장 불편한 공개 결별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집과 천재성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콜로니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찰스 슈왑 챌린지. 케빈, 나는 거대한 나무 뒤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캐디 케니 하암스는 좋은 조언을 무시하는 고도의 예술을 곧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암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 샷이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공이 그린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린을 넘기면 끝장이야.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암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넘게 캐디를 해왔습니다. 헤일 어윈, 레이먼드 플로이드 같은 명예의 전당 선수들과도 함께 일했죠.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이 샷은 미친 짓이에요. 당신이 이 클럽으로 괜찮다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걸로 갈게요. 나가 하이브리드를 꺼내서 힘껏 칩니다. 공은 하암스 예측대로 그린을 넘어갔지만 그랜드 스탠드 근처에 멈춰 무벌 드롭을 받습니다. 거기서 칩샷을 성공시켜 역대급 버디를 기록합니다. 케니가 저를 위해 10년 동안 일했는데 저는 항상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걸 좋아해요. 다음은 올해 들어 가장 공감 가는 골프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일은 2025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 1 라운드였습니다. 조던 스피스의 파오 5번 홀티샷이 나무에 맞고 두꺼운 러프로 튕겨나갑니다. 잔디가 그를 거슬러 자라고 있습니다. 각도도 최악이고 이미 2홀에서 2 오버파입니다. 여기 진짜 최악이야. 워터 해저드를 넘기려면 230야드가 필요합니다. 그렐러는 더 안전한 플레이를 제안합니다. 페어웨이로 다시 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하이브를 노리자는 거죠.
하지만 스피스는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페어웨이를 놓치면 다시 레이업할까? 그래도 파세이브가 가능할까? 오랜 시간 함께한 캐디 마이클 그렐러가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서 쳐서 세 번째 샷을 그린 앞쪽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5를 노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스피스는 계속해서 분석마비에 빠져 있다가 결국 마침내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타자는 뭐야? 스피스는 더 어려운 레이업을 선택해 완벽하게 페어웨이로 되돌려놓고 어프로치 샷을 25피트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뉴욕으로 갑니다. 점수는 11.5 대 4.5입니다. 유럽팀이 미국팀을 그들의 홈에서 압도하고 있었고 베스페이지 블랙에서 열린 토요일 포벌 세션은 미국에게 악몽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스틴 로즈는 15번 홀에서 15피트짜리 버디 퍼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영국 선수 로즈와 토미 플리트우드는 브라이슨 디셴보와 스코티 셰플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점만 더 추가하면 미국의 상처는 더 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셴보의 캐디인 그렉 보딘이 로즈의 퍼트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로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예의 바르지 않았지만 극도의 압박감이 모든 예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곳은 라이더컵이었습니다. 퍼트가 들어갔습니다. 버디, 디셴보는 곧바로 반격에 나서 자신의 11피트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홀을 나눴습니다. 이제 모두가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어 16번 홀 가는 길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디셴보가 로즈와 플리트우드에 맞섰고 고성이 오가자 캐디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셰플러의 캐디인 테드 스콧이 유럽팀 부주장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갈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플리트우드의 캐디 이안 피니스가 몰리나리와 스콧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떼어놓았습니다. 경기를 계속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16번 홀티인 그라운드에 도착했을 때는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로즈와 플리트우드는 3엔드2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답고 정중했지만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로즈는 이후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순간에 제 환경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예의 바를 수도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테드 스콧은 몰리나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국팀 주장 키건 브래들리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은 로열 포트러시에서의 마지막 라운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이미 사흘 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냈고 일요일 역시 또 다른 고된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샷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수 하나하나가 이전의 실수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5번째 홀에서 가르시아는 티잉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는 뭔가 좋은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든 드라이브 샷은 끔찍했습니다. 페어웨이를 벗어나 곤란한 곳으로 휘어져 나갔습니다. 또다시 가르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 주 내내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드라이버를 어깨 너머로 휙 던졌습니다. 바로 캐디 쪽이었습니다. 드라이버가 그의 발치에 떨어지자 캐디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고 휴대폰이 꺼내졌으며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르히오는 아무 말 없이 팀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사과도 인정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빅터는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언제나처럼 프로답게 뒤따랐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 되었고 20초간의 순수한 좌절이 가르시아의 한 주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캐디는 가르시아가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남은 홀을 어색한 침묵 속에서 걸었고 아일랜드 해안의 안개처럼 긴장감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골프 팬들은 이 스포츠에서 가장 격렬한 불화 중 하나를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브룩스 캡카와 브라이슨 디셴보는 서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느린 플레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 소셜미디어 전쟁으로 격화되었고 2021년 PGA 챔피언십에서 악명 높은 눈알 굴리기 장면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브룩스가 평범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디셴보가 배경에서 지나갔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금속 스파이크가 내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캡카의 눈은 너무 심하게 굴려서 거의 머리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그 불화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팬들은 대회에서 디셴보를 브룩시라고 부르며 야유하다가 쫓겨나기도 했고 브룩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 맥주를 제공하기도 했죠. 아마 이런 모든 일들 때문인지
이 영상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가 나를 이겼으니까 알죠. 그들은 과거의 대결을 두고 웃고 있습니다. 브룩스는 사실 별로 대결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좋아요. 함께 팀을 이뤄요. 그리고 실제로 2021년 라이더컵 때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이 둘이 함께 웃고 있다고요? 과거의 대결을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고요? 파트너가 되는 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뭐 다들 그러잖아요. 사랑과 증오는 한 끗 차이죠. 카운트다운이 다음 단계에 도달했는데 이번 장면은 골프가 항상 신사적인 경기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2015년 WGC 캐딜락 매치 플레이에서 키건 브래들리와 미겔 앙헬 히메네스가 의미 없는 마지막 조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미 주말 진출이 좌절된 상태였죠. 이 경기는 그들의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죠. 긴장은 13번 홀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히메네스가 브래들리가 받은 드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죠. 그 판정으로 인한 지연이 베테랑 스페인 선수의 마음에 남은 듯 했습니다. 이제 18번 홀티인 그라운드에 서서 히메네스가 한타 앞선 상황에서 브래들리는 드라이브 샷을 임시 펜스 구조물 근처로 보냈고 구제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브래들리는 드롭을 했지만 공이 카트 도로 위에 떨어져 다시 한번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규칙 담당자가 바로 옆에서 절차를 안내해주니 이론상으론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히메네스는 40야드 뒤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브래들리의 캐디인 스티브 펩시 헤일은 원치 않는 조언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히메네스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펩시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고 그러자 키건은 미겔 앙헬 히메네스에게 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명의 프로골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목소리를 높였고 브래들리는 자신의 캐디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히메네스에게 계속해서 공 앞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히메네스가 이 업으로 승리한 뒤 두 선수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히메네스는 자신이 단지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던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캐디를 위해 끝까지 지켜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2023년 라이더컵이 열린 로마의 늦은 밤입니다. 카메라가 주차장에서 로리 맥길로이를 포착합니다. 분노한 맥길로이는 본즈 맥케이 캐디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칩니다. 셰인 라우리는 맥길로이가 평정심을 잃자 그를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프 대무대에서 벌어진 일이죠. 무엇이 발단이었을까요? 그날 일찍 유럽팀은 순항 중이었습니다. 최종일 전 10.5, 대 5.5로 앞선 상황에서 기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패트릭 켄틀레이가 출전료 미지급에 항의하려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팬들은 즉각 켄틀레이를 향해 모자를 흔들며 홀마다 패티, 모자 어디 있어? 라며 외쳤고 이 조롱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켄틀레이와 윈덤 클라크는 맥길로이와 맷 피츠패트릭에게 두 홀을 남기고 한타 뒤지고 있었지만 켄틀레이가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캐디인 조 라카바는 맥길로이가 동점 퍼트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퍼트라인 바로 앞에서 관중을 향해 모자를 흔들었습니다. 맥길로이는 그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카바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계속 모자를 흔들었습니다. 악수하는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그 주차장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면은 미국 챔피언십의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브룩스 캡카와 다니엘 버거는 15번 홀에서 존람과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버거의 드라이버 샷은 벙커 근처의 패스큐에 빠지면서 브룩스에게는 두꺼운 잔디에서 어려운 샷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시키는 것은 라이만이 아닙니다. 스윙 경로 바로 앞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이 정도면 약간 불편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에게는 이는 잠재적으로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그는 팔로우스루 도중 클럽이 숨겨진 나무 뿌리를 치면서 왼쪽 손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상으로 그는 기권해야 했고 라이더컵 팀에 합류하기 위해 소중한 몇 주를 재활에 쏟아야 했습니다. 브룩스는 규칙 담당관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불러 구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여기가 내리막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이 나이에서는 내려 찍어야 해요. 프라이스는 요지부동입니다. 답답해진 브룩스는 유러피언 투어의 마크 리튼에게 2차 의견을 요청합니다.
거의 10분에 걸친 논쟁 끝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부재는 없습니다. 미안해, 브룩스. 그때 4번의 메이저 챔피언이자 라이더컵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브룩스 캡카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브룩스는 놀라운 샷으로 그린에 올려 홀을 지켜냅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 US 오픈으로 돌아갑니다. 여자 오픈입니다.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이 스포츠에서 가장 큰 타이틀 중 하나를 놓고 싸우는 만큼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시카 코다는 혹독한 라운드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퍼는 힘든 하루의 좌절감을 알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코다와 그녀의 캐디 제이슨 길로이드는 분명히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신경전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좌절감은 샷을 놓칠 때마다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한가운데서 갑자기 그녀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캐디를 해고했습니다. 경기 도중, 라운드 중간에 말이죠. 잠깐 실화인가요? 조금 전까지 길로이드는 그녀를 US 오픈에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US 오픈에서 그녀를 이끌던 그가 다음 순간 바로 해고당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르다는 아직 끝내야 할 대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갤러리를 바라보다가 남자친구인 조니 델프라이트와 눈을 마주쳤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다행히도 델프라이트 역시 프로 골퍼였기 때문에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경기를 이어갔죠. 마치 이런 일이 늘 있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장면이 너무나도 예상 밖이어서 즉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상황 중 하나, 미셸 위의 초창기 캐디 회전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렉 존스턴이라고 해봅시다. 엄청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죠. 줄리 잉스터와 함께 메이저 대회 4번을 우승했습니다. 방금 미셸 위가 브리티시 오픈 공동 26위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최고는 아니나 괜찮은 결과였죠. 당신은 맨체스터 공항에서 커피 한잔하며 다음 대회를 함께 준비할 생각이었겠죠?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미셸도 그녀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녀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소식은요?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마치 리얼리티 TV쇼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존스턴은 미셸이 LPGA 8개 대회 중 7번이나 토보에 오르도록 도왔던 캐디였지만 마치 영화 촬영장의 엑스트라처럼 해고당했습니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미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는 것보다 더 자주 캐디를 바꿨습니다. 캐디 교체가 너무 심해졌죠. 이 일은 골프계에서 농담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묻기 시작했죠. 커리어 급상승의 압박이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캐디들에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 미셸 위의 캐디였다면 아마 여행 가방을 풀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다음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호주에서 벌어졌던 2019 프레지던츠 컵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캐디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결단을 내린 사건인데 정말 상황이 험악해졌죠.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골프계의 악동이자 캡틴 아메리카라는 별명을 가진 패트릭 리드는 이미 곤경에 처한 채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 대회에서 벙커에서 창의적인 조경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죠. 알죠? 골프 순수주의자들이 미쳐버릴 만한 그런 라이를 개선하는 행동 말이에요. 호주 팬들은요? 그들은 이미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관중들은 그를 완전히 집중 공격했어요. 끊임없는 야유, 기발한 응원가, 별의별 게 다 나왔죠. 볼마다, 샷마다, 치터다, 샌드맨이다 소리가 쏟아졌어요. 리드와 웹 심프스는 아침 매치에서 막 패배한 참이었죠. 참고로 그 주에 리드가 당한 3번째 패배였습니다. 리드의 캐디인 캐슬러 코레인, 그는 리드의 매형이기도 한데 3일 내내 자기 선수가 비난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압력솥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팬이 뭔가를 말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레인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그는 카트에서 뛰어내려 팬에게 달려가 밀쳐버렸어요.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캐디가 팬을 밀친 거예요. 보안 요원이 뛰어들고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하지만 가장 최악인 건 뭘까요? 코레이는 일요일 싱글 매치에서 가방을 들지 못하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레지던츠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불쌍한 리드는 결국 스윙 코치가 대신 캐디를 맡아야 했습니다.